안녕하세요. 자, 24페이지 용도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유의학지. 문제는 좀 이따 풀고.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1번 의의에 관한 사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은 스스로 읽고 2번 보게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결정되면 자, 별도의 조치가 없이 당의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속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토지용의 일정한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제한을 보고 우리가 공용부담 일종인 공용제한. 공용제한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가하는 제한이에요. 그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 목적 달성하기 전이니까 계획 제한이고, 그러면서 제한의 한태가 전부 다 금지죠. 하지마. 해라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 하지 마라 금지니까 전부 다 부작위 의무입니다.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이고 제한 형태는 부작위 의무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게 되면 토지용 1등은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재산적 피해를 보지만 그런 피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없다 그러고요. 옆에 이제 용도 지역부터인데 용도 지역 그러면 먼저 지정의 목적 그러면 세 가지 딱 생각나야 돼요. 용도 지역 그러면 첫 번째 잘 쓰고 잘 살자죠. 토지의 경제적 혈적 이용과 공공문의 증진. 두 번째 중복 지정 안됨.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 기억해야 돼요. 토지의 경제적 혈적 이용과 공공문의 증진, 중복 지정 안됨,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참고해가지고 용도정 1번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합니다. 모든 토지 대상이니까 전면적입니다. 모든 토지니까 전면적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필수죠. 그러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정도 있다 이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전국토에 대한 1차적 이용 규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가장 먼저 규제를 가는 게 용도 지역이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1차적 이용 규제고, 다른 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용도 지역 제한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제한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크게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법률입니다. 법령 그러면 안 되고 법률. 법률에서는 4개 용도 9개 지역. 법령 그러면 법령은 21예요. 근데 법령상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온다면 법률상 4개 용도. 도간 농작 9개 지역. 주상 공로 개생보 농자 그럽니다. 그럼 먼저 도시지역 그러면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거나 밀집에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조에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서 1종 전주 그러면 단독양호, 2종 전주 공동양호, 1종 일반주거 저층편리, 2종 일반주거 중층편리, 3종 일반주거 중고층편리. 중심상업 그러면 중심 그러니까 심심, 도심, 부도심. 일반 상업은 일반, 유통 상업은 유통, 근린 상업은 근린. 같은 글자를 찾으면 되고, 전용공업, 중하, 공해소 공장을 수행한다. 일반공업,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배치, 중공업,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녹지는 보존녹지, 녹지공간 보존,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발한다. 자연녹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관리제입니다. 관리 그러면 도시에 준해서 농림,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계획관리 그러면 도시의 편입이 예상되는 점. 생산관리,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 농림적 그러면 도시 지역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적, 산지관리법, 보존산지 등에서 농림법 진흥과 산림보존에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손, 문화보존과 수산자의 보호 요구사항. 21 좀 작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고요. 3번 용도 지역 지정 절차입니다. 원칙은 시도, 원칙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예외, 지정 절차상 특례, 예외가 중요합니다. 마음 편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 이때 공유수면은 바다에 관합니다. 바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냐, 다르냐. 같다. 그러면 매립 중고 인가에 대해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한다.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적 지정하여야 한다요. 잘 나오니까 1번이면 기억, 니은 기억합니다. 디귿 안 나와요.
2번 도시지역 결정 고지를 보는 특례입니다. 6개 쫙 깨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항만구에서 도시지역이 연접된 공유수면. 두 번째, 어항구에서 도시 연접된 공유수면. 세 번째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하나 써도 되고 둘 써도 되고 셋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냥 국가, 일반, 도시첨단 그것 빼고 그냥 산업단지 이러면 안 돼요. 농공단지 그래도 안 됩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농공단지가 포함이 되니까 그냥 산업단지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산업단지 아니면 일반산업단지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 해야만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를 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보고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보는데 단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계획은 그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인데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개혁계획에서는 취락지구나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개혁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되지 않습니다. 3번 관리지역에서 3번의 기역의 출제가 가장 잘 됩니다. 관리지역에서 기역,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되면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 지정고시 되면 고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를 본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합격 후가 문제 합격이에요.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관리지역에는 뭐가 없다? 농업진흥지역이 없다. 절대 농지가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중개할 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 그 옛날 말로 뭐라고?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자동 관리가 뭐가 된다고? 농림이 된다고. 농림.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다고. 절대농지가 없다고. 관리지역에다가 산이 있는데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만 하면 그 산이 자동 뭐가 된다고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은 100% 뭐라고? 준보전산지다. 보전산지가 없어요. 확인 문제는 스스로 하시고 밑에 4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이제 원칙 예외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 21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4번 뭐 해야 돼요? 규제해야죠. 규제. 그래서 21 용도지역에다 규제하는데 첫 번째 무슨 제한합니까 하면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건축제한 하는데 용도지역 안에 건축제한은 무엇을 하는가? 앞전에 이 질문 많이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봐야 한다. 봐야 한다. 뭘 봐야 한다? 뭘 봐야 한다? 그 질문 되게 많이 했는데 절에를 왜 봐야 절에를? 그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거 모르면 우리가 중개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1종 전형주거지역에 연립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뭘 봐야 한다고요? 아, 대통령령이지. 대통령령. 모르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령에 있다. 용도 지역 안에 건축제는 어디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대통령령. 용도지역이 총 몇 개 있다고요? 21 용도지역에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8가지. 28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면 보라고요. 뭘 보라고요? 대통령령을 봐라. 거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정해놨어요? 14개 지역은 이것만 허용한다. 허용되는 것만 쫙 열거하고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된다. 금지된 행위만 열거하고요. 어디가 규제가 강한 거예요? 28가지 중에서 이것만 허용한다. 이게 규제가 강해요. 28가지 중에서 이것만 금지한다. 이게 강해요. 위가 강하지. 얘가 규제가 강하고 얘가 규제가 약합니다. 규제가 약하는 거예요. 그럼 7개 지역이었던가 이 지역을 좀 암기하고 7개 지역이 첫 번째 준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4개, 세 번째 중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이것만 금지니까 이것 빼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것 빼고 다 알아. 이렇게 이제 체계가 2가지 체계 바뀌었다고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7페이지 맨 밑에 1번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은 자 1번 국토개혁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박스 뭐라고 했어요?
용도지역 일부 14개는 포지티브 해가지고 원칙은 금지나 예외적 허용, 이것만 허용 이역입니다. 7개죠. 준주거, 상업 4개, 준공업 계획관리는 네거티브 해가지고 원칙은 허용인데 예외 이것만 금지, 이것만 금지. 금지 빼고 다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7개가 규제가 약하니까 그 7개 지역은 암기해야 돼요. 7개 지역이 뭐라고요? 준주거, 상업 4개, 준공업 계획관리. 그게 먼저 나오는 건축 제한이고 넘어갑니다. 2번 건폐율입니다. 용도적의 건폐율.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이단 건축 면적 비율이다.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런 것은 국토개법 시험에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건축법. 그럼 국토계획법은 뭐가 나와요? 자, 주거지역 쫙 56657 상업지역 9887 공업지역 777 녹지 투투투 관리 4투투 농림자연경 투투 국계법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56657 9887 777 투투투 4투투 투투 암기해야 되고 밑에 특례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나와요. 3번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뭡니까? 연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거 국계법에서 안 나와요. 어디 가다 나와요? 건축법 가요. 이 용어가 건축법에서 건축법. 국계법에서는 뭐만 나와요? 최대한도 심호흡하고 10초면 쫙 해야 돼요. 자, 주거지역 100, 150,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 공업 300, 30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80, 80 농림자연경 80, 80 암기야 풀리는데 건폐율 용적률 그 암기는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이걸 암기 못해서 틀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만 암기해도 105번 암기할 수 있어요. 105일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암기입니다.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3번 용적률 특례 그거 안 나오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4번 기타 행위자입니다. 기타 해가지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해가지고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 적용 안 합니다. 도로법 접도구역 적용한다.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접도구역 규정을 안 씁니다. 두 번째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즉 도시지역 안에 농지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상공은 그냥 안 받는 거예요. 주상공을 안 받고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라 이 얘기예요. 2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행위장 그냥 속편하게 무조건 난다. 무조건 난다. 이게 출제가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쉬워요. 도간 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 제한은 어디를 따르고 자연환경보전제를 따르고 도시지역이 미세분 지정되면 규제가 최고 강한 보전 녹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되면 제일 강한 보전 관리. 자, 두 번째 바로 용도 지구갑니다. 용도 지구입니다.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지구 그러니까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니까 지구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두 번째 중복 가능. 세 번째 도시관리계 결정. 세 개 딱 잡고 시작합니다. 자, 참고 용도 지구는 1번 전국 토지 일부입니다. 일부. 지역은 전부 그러니까 전면적. 지구는 일부 그러니까 국지적. 지역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필수적이지만 지구는 필요할 때 하는 거 필요할 때 그래서 임의적이다. 지구는 국지적이고 임의적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부가적 지정한다. 즉 방화지구는 상업지역에만 지정한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가 지정되면서 지구는 지역 위에 지정이 되니까 부가적이다. 이 얘기. 세 번째 둘 이상의 용도지구 중복 중첩이 가능하고 네 번째 지역 지정만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만 가지고 안 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뭐가 나온다고? 지구가 나옵니다. 지구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특 믿습니다. 전 여러분을 믿어요. 넘어가요. 3번 용도지역의 세부입니다. 자, 국장시도 대도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다시 이렇게 경미, 보시계, 거치, 방 이거를 대통령령에서 이만큼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분하는데 경 그러면 차, 수, 시 설명할 게 없어요.
미, 중력, 일. 뭐만 설명하면 돼요? 역사문화 미관지구. 밑에 있는 3번 역사문화환경 보전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든 역사문화환경 보전지구는 출발은 문화재. 쭉 가면 하나는 뭐가 기다려? 미관 유지. 쭉 가면 하나는 보호 보전. 한눈 감고 풀어도 충분히 풀어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는 학공, 항공. 설명해 줄 만한 게 없어요. 함정이 없으니까.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토, 관광형, 복합, 특정.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고도지구는 최고, 최전대. 시험장 가서 문제가 나왔는데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 문제 나왔을 때 고도지구만 나오면 일단 우리는 얘는 좀 째려봐야 돼요. 고도지구는 원체 함정이만 해요. 웬만하면 고도지구는 틀린 건 틀린 걸로. 그래서 고도지구 첫 번째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고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규제합니다. 근데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뭐로 해요? 최고 얼마 최저 얼마. 그것을 도시계획 절회로 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요? 도시관리계획이. 최저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이 정하는 최저한도 미달금지. 내려오지 마라.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관리가 된 최고한도 초과금지.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뭐가 높다? 최저고도지구가 높게 건축됩니다. 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 집단취락인데 자연취락,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제 취락정비가 자연취락이고 집단취락은 개발지역의 취락정비가 집단취락이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와 자연방제 있는데 우리가 앉아있는데 이런데 방제 이런 데는 시가지 방제고 논밭산 바닷가 그런 데는 자연방제고 시가지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하다. 자연방제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방제. 그래서 경미, 버시계, 거치, 방 거기까지 세분됐고 2번 시도, 대도시, 조례에 의해서 세분할 수 있다. 지금 경미, 버시계, 거치, 방 여기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세분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는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대도시,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는 것도 있더란 얘기요. 그 뭡니까? 경미, 특. 경감, 미가는 대령에서 세분되는데 또 세분하니까 뭐라고? 추가 세분이라 하고 특정 용도는 세분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세분할 수 있다. 특정 용도는 어떻게 세분됩니까? 뭐라고 할까요? 궁금하면 어쩌라고요? 서울시 조례보라고 조례. 경기도 조례보고 대도시 조례보고 궁금하면 조례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시도 대도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인데 4번은 무슨 얘기인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역은 용도 지역은 법령 외에 새로운 지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는 법령 외에 새로운 지구를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도 대도시장은 기존에 있는 지역 구역만 가지고 효율적인 규제가 안 되면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보고? 시도 대도시는 시도 대도시 조례 같은 거는 바에 따라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원현리 가게 되면 뭐가 있다고? 별빛 보호지구. 서울에만 있는 거 그러면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요? 차가 먼저요? 그거야 도로에 따라 다르지. 도로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사람이 우선한다. 그런 지구가 있어요. 인사동 가게 되면 사람이 우선한다. 포행 우선지구입니다. 포행 우선지구. 그런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 서울에 있다고.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새로운 지구가 없지만 지구는 법령의 지구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고 5번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 기억하시고 시도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등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구를 결정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원래 우리가 지역지구 구역은 지정 끝맺음 뭡니까? 지역지구 구역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몇 개 있다고? 3개. 하나,
지금 정도면 그런 거 정리 다 돼야 돼요. 하야한다. 하나 뭐가 있어요? 방제지구 지정 하야한다. 둘, 지구단위 계획령 지정. 지구단위 계획령은 지정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하야한다. 그럼 하야한다가 3개 있어요. 지구단위 3개. 하나, 둘, 셋, 하나. 정택, 10년. 둘, 시공, 30. 셋,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그런 말이 있으면 지정해야 한다고. 세 번째가 어디서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야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어요. 하야한다가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율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지정은 할 수 있다. 그 정리해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지정은 끝맺이 뭐라고? 할 수 있다. 누가요?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방제지구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6번. 용도 지구에서 건축자인데 용도 지구 건축자. 이 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계획 절해입니다. 절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법 규정 따르고 없으면 뭘 한다? 절해.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이 있습니까? 있죠. 뭐라고? 방화지구 무슨 법? 건축법. 고도지구 고도리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고도지구 나무 의심하라는 게 또 나왔죠.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높이에 초과금지 미달금지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높이 최고한도 최고는 초과금지 넘어가지 마라. 최저는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최저한도에 미달금지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최저가 높게 가는 거고. 공항시설보지구는 항공법,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자연취락지구 대령, 즉 국토개법 시행령, 개발진흥지구 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 뭐다? 절해인데 거기서 또 세분되는 거예요. 절해는 절해인데 보존지구는 절해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 뺀 나머지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것들 절해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방화지구는 무슨 법? 건축법. 축하 공연 누가 만들었다고? 카페 보면은 카페도 축하 공연 나오는데 축하 공연. 고도지구 그러면 축하 공연 해가지고 축하 공연. 축하가 뭡니까? 축하 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주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의 주요 지점이 외벽은 내화구조.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의 주요 부름 불연주로. 건축물은 뭐라고? 내화구조. 그래서 건축의 축 잡고 내화구조에 하 잡아가지고 축하. 공작물은 뭐라고? 불연주로. 공작물의 공. 불연주에 연 해가지고 공연.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러고 암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봤더니 저기 미경 시켜봤더니 미경이도 마찬가지로 축하 공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일치한 모양이요. 하여튼 암기해야 돼요. 축하 공연이 뭐라고요? 건축물은 내화구조고 공작물은 불연제라고 그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해줘야 되고. 자, 이제 4번 용도 구역입니다. 구역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지역이 뭐라고요? 잘 쓰고 잘 살다.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급문제 정진. 지구는 뭐라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러면 구역은 뭐예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이고. 참고로 구역은 중복이 자요. 지역은 자 지역끼리는 지역 상호간에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지역은 이거 현문 나오니까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끼리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지구끼리는 중복이 됩니다. 옆에서 누가 구역끼리는 중복이 돼야 안 돼 이러고 물으면 뭐라 말해야 돼요? 구역끼리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물어보면 뭐라 말하라고요? 이러고 말하라고.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없는 거.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면 돼요? 오로지 우리는 뭐만?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요. 어차피 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 된다? 다 된다.
지역, 지구 되고, 지역, 구역 되고, 지구, 구역 되고, 지구끼리 되고,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 뭐 만든다고? 지역끼리만 돼요. 지역끼리만. 시작합니다. 1번 개발지원경입니다. 개발지원경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 첫 번째 묻는 게 개발지원경 국장. 도시관리계 결정.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국방장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이게 두 번째 묻는 거고,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질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행위장과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제 그 법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개특법. 법명칭 기억해야 돼요. 국토개혁법이 7월 7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돼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법명칭 몰라도 괜찮다 했는데 개정해서 법명칭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그럼 이제 법명칭 시험에 나온다고. 그 전에는 작년에도 개발지원경 행위장과 관리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정한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그 법이 뭐냐 이러고 묻는다고. 이제는 그럼 뭐라고요? 개특법이다. 이제 법명칭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묻는 게 딱 네 가지. 첫 번째, 누가 뭐로? 그러면 시도, 대도 이상이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도시지간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그게 뭡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네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자 및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법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이제는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제는 법명칭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첫 번째 묻는 거는 누가 무엇에 의해서 시도의사가 도시관리계 결정. 국가계 연계 그러면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왜 지정합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는데, 일정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 국장, 시, 도의사가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간 만료 다음 날 효력이 있는다. 그쪽 하여튼 공법에서 기간 만료 다음 날 효력이 있는다. 가로 안에 시, 국장, 시도는 시료고시 해야 된다. 박스에 시료고시 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항상 똑같아요. 공법상 시료는 반드시, 자 1번 봐요. 1번 반드시 시료고시 해야 되고, 두 번째 시료고시 안 해도 항상 시료는 됐고, 세 번째 시료고시는 언제나 누구만다? 결정고시 한 자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로 해서 다 풀라고. 시료고시는 오직 누구만? 결정고시 한 자만 시료고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료고시는 어디 돼야 된다? 결정고시 한 자가 국장에 있으면 관부에 할 것이고, 지자체장은 공부에 할 것이고, 시료고시 안 해도 시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언제? 다음 날. 공법상 시료는 100% 다음 날 시료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위자입니다. 시가 조정규 행위자. 자, 빨리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가 조정규 행위자. 행위. 이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개발행위지, 개발행위. 보존행위는 제한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제한 그러지. 개발행위제한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행위제한. 당연히 개발행위인데. 개발행위에는 지구단위. 개발행위 건물 터터터. 이 건물 터터터가 개발행위인데, 이 개발행위를 성격에 따르면 어떻게 나눈다? 두 가지로. 뭐라고?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공익사업이냐, 즉 도시계획 사업이냐. 두 번째,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항상 구분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시가 조정계획 도시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그리고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비도시계획 사업은 법정된 행위 한해서 허가받아 가능하다. 법정된 행위는 이게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4개 잡아야 돼. 첫 번째, 만능. 뭐가 있다고요? 공고용, 국방, 군사. 두 번째, 지역 주민들 먹고는 살아야 돼요. 주민 생업. 이게 뭡니까? 농업인 관련. 1차 산업, 강화하지 않은 1차 산업. 세 번째, 문화재. 네 번째, 지하장. 그런 건 허가받을 수 있는데, 다시요.
시가 조정적 도시계획 사업은 국방성의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하면 허용 비도시계획 사업은 법정된 행위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 설명을 딱 해주고 자 문제입니다. 개발지원격 행위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법률로 정했다. 개발지원격 행위자는 무슨 법에서 한다? 개특법. 도시자원 공원격 행위자는 무슨 법에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 조정격 행위자는 무슨 법에서 한다? 이런 게 문제라니까. 시가 조정격 행위자는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어디에서? 여기서 무슨 법이라고요? 국계법이지 국계법. 그런 거 알아야 된다니까. 왜 시가 조정격만 설명하냐? 얘는 국계법이니까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얘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시가 조정격 행위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정리하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 국방성의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비도시계획 사업은 법에 정해진 행위, 그것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 이 집만 데 중요하니까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 그럼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인데 그런 거 암기하지 말고 대충 해도 된다고요. 그걸 갖다 구체 묻진 않으니까. 만능 그러면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 주민생활, 농업인 관련, 문화재 관련, 지하재 관련 그런 내용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 기준 해가지고 시가 조정격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비도시계획 사업은 아무리 경미해도 허가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작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허가를 반드시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거부해서 안 된다. 그게 몇 개 있어요? 많다죠. 하나 툭 던지면 잇따라 가야 돼. 잇따라. 이러이런 행위에 대해서 허가 신청받은 허가권자 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시가 조정격 그런 제도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거는 시가 조정격 이거 말고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개발을 크게 2가지 잡으세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항상 비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 간에 비도시계획 사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항상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의견을 드려야 돼요. 시가 조정격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내용이 구역 안에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고 허가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시가 조정격에서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산에 가서 뭐예요? 산에 가서 의제되는 개발이 뭐가 있어요? 나무 베고 뭐하고 산 깎고 산지 전혀 임목벌제 허가 받은 걸 본다. 산 친구가 뭐라고? 바람, 새 이런 까지 말했죠. 뭐라고? 농지. 산지 전혀 허가는 인정되지만 농지 전혀가 인정 안 된다. 그런 게 옛날 우리 시험 문제예요. 시가 조정격 허가받은 의제된 건 딱 하나라고요. 산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4번 수산자원보호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교 첫 번째 묻는 거 누가 무엇을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관리계 결정. 두 번째 얘는 낼 게 없어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공유소변과 인접된 토지를 대성하되 행위자는 뭘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이다. 법명칭 잡고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자 5번 이제 급악행위자입니다. 급악계. 자 급악해가지고 1번 개별법에 의한 건축제한 해가지고 다음의 경우 용도, 지역지구 건축제한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제 지역지구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요. 방금 지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 안에 행위자는 뭐로? 대통령령. 지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법이나 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해. 이 법이나 저 법의 규정이 있었죠. 방화지구, 건축법, 고도지구, 도시관리계, 공항시보지구, 항공법, 자연치락, 대령, 집단치락, 개특법, 개발지능, 지구단위계, 개발계. 지금 그게 용도 지구 아닙니까? 그 규정을 이제 무시한다. 안 쓴다. 안 쓰고 다음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가지고 1번 칠학지구는 대통령령에서 따로 한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령을 뒤집어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자연치락은 국토개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직접 했고 집단치락은 어디로 넘겼다? 개특법 넘겼다. 두 번째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농공단지 행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명칭 필요해요. 법명칭.
세 번째, 농림적 안에서 농업진흥적 농지법,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초지처지법, 농업진흥적 농지법, 그럼 절대 안 돼요. 속으니까. 농업진흥적 농지법이 아니고 농림적 안에 있는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이요. 도시적 안에도 농업진흥적이 있어요. 그 농지법 안 받아요. 농림적 안에 있는 농업진흥적 농립, 농림적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 안에 있는 초지는 초지법. 그 연결 잘 시켜야 돼요.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적입니다. 자연환경보전적 안에 있는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적 안에 있는 상수원법이면 수도법, 자연환경보전적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법, 자연환경보전적 안에 있는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 더, 자연환경보전적 안에 있는 수산자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 법명칭을 알아야 문제 풀립니다. 그 다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을 때 이쪽은 건축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쳤을 때 자, 국계법. 먼저 국토개법은 대원칙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다. 일단은 작은 부분이 330 이하가 있나 없나 보죠. 도로띠 상업이 얼마고요? 660 이하가 있냐 없냐. 간단하게 없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있어야만 시험에 나와요. 있어야만.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지역 등을 따르고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따른다. 두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 쓴다고요? 가중 평균치를 적용한다. 그러면서 단 해가지고 뭐가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이든 대지든 건축물은 전부 다 뭘 써야 된다? 미관 고도를 따른다. 건축물이 미관 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 쓰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다음에 2번은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따릅니다. 단 방화지가 그 밖에 지고 경계를 방화벽으로 뭘 하면 구역을 하면 그 밖에 지건 어쩐다? 따라오지 마라. 이게 2번이요. 세 번째, 하나의 대지가 대지입니다. 대지가 어디에 걸쳐요?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인데 녹지지역 안에 뭐가? 건축물이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뭘 따르고 미관 고도 따르고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따릅니다. 이게 국토개법. 똑같은데 이제 건축법 가게 되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다. 건축법은 무조건 뭐라고요? 과반이 속한 지역을 따른다. 과반. 숫자 보지 말고 건축법은 과반. 건축물이 어디에 있으면 미관지에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어디로 간다? 미관지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안 쓴다? 고도지구. 건축법에서는 고도지구만 빠지는 거예요. 고도지구 빠지고.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적용하되 방화지구 그 밖에 지구 방화벽 그에 가면 그 밖은 그러지 않는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이요.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 그러니까 뭐만 쓴다? 여기도 고도만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건축법은 고도지구 빼고 그러면 뭐가 차이 납니까? 대원칙이. 국토개혁법은 330 이하, 660 이하가 있다. 건축자는 넓은 쪽, 그리고 건평균은 가중평균. 건축법은 뭐 한다고? 과반. 이것 말고 차이가 없다고. 근데 이 내용이 건축법을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중요하게 안 봤는데 국토개혁법은 얘가 매년 나와요. 매년. 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34페이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특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문제집에다 있는 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연습하면 충분히 다 맞죠. 자,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설명이 끝났고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이제 책이죠. 책 문제집. 문제집 38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자, 문제 45번입니다. 문제 45번. 국계법령상 용도적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을 준주거로 한다.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준주거다. 준주거 뭡니까? 주거 플러스 상업 아닙니까? 주거가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 업무 들어가는 거. 1번은 OX, O. 2번 농업임업 어업 생산에서 관리가 필요하나? 농업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그냥 농림 그러면 돼요. 농림. 근데 주변의 용도적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 관리 맞네요. 3번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출에서 필요한 적을 일반 공업 맞네요. 4번 일반적인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이미 글자가 일반 나왔네. 일반. 그럼 뭐라고? 일반 상업. 5번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구한다. 단독 양호 뭡니까? 일종 전주. 공동 양호 이종 전주. 5번 틀렸네. 단독 양호니까 일종 전주. 답은 5번입니다. 46번입니다. 용도 지역 틀린 겁니다. 1번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나? 맞죠? 반드시 일시에 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도 맞죠?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있습니다. 2번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민의 징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좋아요. 3번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뭡니까? 단독 양호, 일종 전주, 공동 양호 그러면 이종 전주 맞네요. 4번 도시의 녹중 확보, 도시화성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게 뭡니까? 자연녹지. 그것도 맞네. 다 맞네. 5번 용도지의 지정 변경은 국장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 지정하므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하면 도시관리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자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국장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 지정하므로 자 거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시관리계 1번 아닙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필수가 뭐예요? 반드시 합니까? 반드시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요.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개? 3개. 하나?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으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없이 바뀌는 거예요. 2. 도시적 결정 것이 보는 특례. 3. 관리지역 안에서. 그런 3가지 경우는 도시관리계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편. 47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정 특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거기서 매립 목적이 매립격 이웃한 용도 내용과 동일한데 동일입니다. 동일. 도시관리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당연 매립 준공 경험,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죠 지정된 것을 본다. 좋죠? 2번 위일의 경우 도시관리계 결정권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고시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죠. 누가 고시하죠? 뻥치지 말고. 문제 풀 때 거짓말하면 절대 신뢰가 안 돼요. 고시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죠. 누가 고시하죠? 글쎄, 그거는 안 배웠지 솔직하게. 저는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안 배운 거 괜히 배운 척 하지 말라고. 고시해야 됩니까? 해야죠. 누가? 글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넘어가요 그러면. 2번 패스. 3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당연히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에 낸가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 지정해야 된다. 맞죠? 다른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4번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게 있는 경우 똑같습니다. 도시권력이 결정해야 됩니다. 5번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공유소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소면 매립 준공검사를 한 때는 지체없이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5번도 안 읽어봤네. 아니 5번 저는 5번 설명해 준 적 없어요.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읽어봤겠습니까? 설명해 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2번하고 5번이 충돌되는 거예요. 2번하고 5번. 이 정도 되면 2번, 5번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까지 공부를 우리가 안 해요. 그러면 2번, 5번 그 중에 몇 번 찍을래요? 몇 번 찍을래요? 88888. 뭐라고요? 앞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으세요? 번호가 전부 다 8개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 이걸로 가라니까, 이걸로. 아무거 찍지 말고. 에라 그러지 말고. 대충 에라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또 오지 말고. 또 오고 싶어요? 네. 또 오면 안 돼. 또 오면 안 되고. 항상 학원에서는 딱 1년만 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임장활동 하면서, 이거를 봐야 되니까, 그 중에서 번호 작은 거를 밀어야지. 그러니까 2번하고 5번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면 몇 번이고 강조를 하죠. 자주 나온 적이, 이게 한 번도 얘들이 답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해주니까. 한 번도 나온 게 없는데 시험장 가게 되면 그런 게 꽤 나와요. 몇 문제 나와요? 4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어쨌거나 찍어야 돼요, 그것은. 그랬을 때 아무 데 미지 말고 이 연습을 좀 해가지고 밀어줘라. 이 연습을 언제 하라고요? 매주 한다. 이거 얘기했습니까? 매주 뭐를 보고 모의고사. 주말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걸로 연습하라고. 매주 모의고사를 어떻게 봅니까? 본인이 만들어요. 매주 과목별로 40문제 만들고 그 힘들면 밖에 나가서 사든가. 책 많이 있으니까. 공짜로 받고 싶으면 카페 가게 되면 카페에서 공짜로 주니까 매주 모의고사 받아서 하든가 사서 하든가 좌우지간 매주 모의고사 1회씩을 계속 반복해요. 그거 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설명합니다. 47번에 2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그러면 47번에 5번 봐요. 5번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공유소면 매립법에서 공유소면 매립 준공 인가를 했으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낸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수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은 자 통보받은 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똑같으면 아까 어찌 된다고 했어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가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대신 고시를 해야 되는 고시를 누가 하냐? 얘가 한다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거기서 매립 준공 인가가 난지 안 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5번 봐봐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뭐를 했으면 거기서 매립 준공 검사를 했으면 준공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한테 알려야 시장군수는 뭘 하든가 고시를 하든가 아니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달라서 어쩐다? 도시관리계 위반을 하든가 해야죠. 이해돼요? 안 돼요? 바다입니다. 육지입니다. 육지. 보세요. 이만큼에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이만큼에서 여기는 농림지역. 자, 도시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바다를 매립합니다. 공유선 매립. 뭐 하려고 공유선 매립하냐? 여기다가 신도시. 뭐 하려고? 신도시 만들려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아야 달래요? 신도시를 만들려고 도시지역에 접한 바다를 매립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아야 달라요? 같다니까. 그러면 매립 준공 인가를 할 거 아닙니까? 매립 준공 인가를 예를 들어 바닷가니까 우리가 해양사업 장관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도시를 갖다 여기를 누가 관리하냐? A라는 시장이 관리했다 합시다. 매립 준공 인가만 떨어지면 얘는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고시를 해야 한다. 고시를.
누가? 얘가 고시를 해야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 얘가 고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립, 준공, 인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의 시정사한테 알려준다. 알려주면 얘는 어쩐다? 고시한다. 고시. 자, 이게 뭐라고요? 도시죠. 도시적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만큼 매립합니다. 이만큼. 왜 매립한대요? 농지 조성하려고. 농지 조성.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적 같아 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해양수산장관 매립 준공 인가했다고 합시다. 이웃하는 용도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대신 매립 준공 인가했다는 말을 해야지. 그럼 얘는 뭐 해야죠? 도시관리에 입안을 해야지. 입안. 기초조사, 의견정치 해야죠. 얘는. 그러려면 얘가 알아야 되니까 매립 준공 인가를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사한테 알려주면 그자가 같으면 고시하고 다르면 어쩐다? 도시관리에 입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어른 표현됩니다. 5번 다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거기서 매립법령, 거기서 매립 준공 검사를 한때는 지체 없이 관계 그 땅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장사한테 통보하면 2번 통보받은 특별시, 광역시 2번입니다. 2번 가세요. 통보받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장우수가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도시관리의 결정권자가 고시한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1, 3, 4가 중요하고 2, 5는 안 중요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48번. 자, 용도적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생산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력의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산녹지가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하자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생산녹지가 뭐예요? 저는 농업적 생산력 개발을 유보하자라고 주구장창 강조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저는 맞는데 여러분 아닙니까? 2번 자연녹지 지역은 녹지 공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 5 그래야지. 3번 중공업은 환경 제한 공업 배치 필요한 지역이다. 아니지. 중공업은 뭐라고 중공업?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상업 업무에 방해 필요한 주상공 성격이 다 뜨는 게 뭐고? 중공업이고. 그렇게 지금 환경을 제외하는 공업 배치 얘는 뭐고? 일반 공업이고. 5번 1종 일반적은 저층 중심에, 2종 일반적은 중층 중심에, 3종 일반적은 중고층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점. 맞아요. 4번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에, 2종 전용주거는 공동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한다. 걔도 맞아요. 49번 스스로 믿습니다. 50번 국계법령상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지역과 이웃하게 있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다. 매립교에 속하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퍼지 말고 말로 해봐요. 농지 만들려고 농림지역에 접한 바다를 매립했대요. 매립 목적 이웃의 용도지역과 어쨌대요? 같았대요. 말해봐요. 매립 준공 인가이래.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뭘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몇 번에 있는가 찾아가야지 이제.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네. 도시관리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농림지역 지정된 것을 보나 고시는 해야 한다. 자, 51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매립지 용도지역 지정이다. 틀린 거 1번 용도지역은 도, 관, 농자를 말한다. 맞아요. 도, 관, 농자.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격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을 때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적으로 도시관리 위반 결정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같을 때 어쩐다. 매립 준공 인가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2번 틀렸네. 3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번, 5번 동시에 봐봅시다. 매립구역이 봐봐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하나는 걸친 경우, 하나는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둘 다 똑같이 매력계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관리계 결정 지정해야 한다. 지문 5개 채우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말 쓰지 차라리. 둘 다 그 말이 같은 뜻입니다. 52번입니다. 52번. 국계법령의 용도적과 다른 법령의 용도적과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항만법에 지정된 항만구역은 도시적 지정 고시된 걸 본다.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된 걸 본다. 뭔가 허전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뭔가 허전하죠. 뭐가 없어요. 예. 항만구역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말이 없네.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래야 도시가 되죠. 2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적 지정 고시된 걸 본다. 택지개발지구만 지정하면 도시 됩니까? 되지요. 너무 좀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보고 바로 톡톡 해야지. 3번 사람이 쯤이 개발하는 법률 규정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도시적 지정 고시된 걸 본다. 그냥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예, 국가를 쓰든가 일반을 쓰든가 도시 첨단을 써야지. 산업단지 그러면 농공단지도 포함이 되니까 틀렸고. 4번 산지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보존산지는 농림재 지정 고시 등을 본다.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고. 5번 농지법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적 지정고시 본다. 얘도 웃기네. 5번을 갖다 뭐라고 해야 돼요? 관리적에서 농업진흥적 지정고시 하면 농림적이 되지만 그런 말이 없잖아요. 4번도 관리적에서 보존산지 지정고시 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이 된다 그래야 되는데 관리라는 말도 없고 농림이 된다고 단정했으니까 틀렸고. 53번입니다. 53번. 틀린 것은 1번 항만법 규정엔 항만구역이나 어촌어항법 규정엔 어항구역에서 도시적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적 결정시대를 본다. 항만구역에서 도시연접, 어항구역 도시연접. 그럼 뭐가 되지? 도시지역이 됩니다. 2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적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적 결정 고시 등을 본다. 맞습니까? 맞지요. 3번 관리지역 안에 산림용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고시 구분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에 한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적 결정 고시 된 걸 본다. 거기도 맞네.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적 결정을 본다. 다만 취락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의 X요. 도시적 왜? 그래서 O의 X요. X 그러고 멈출래 5번까지 갈래요. 결론 내요. 거기서 멈추고 다음 문제 갈래요. 5번을 읽어볼래요. 5번 국계법에 의해서 일정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위 구역, 단지, 지구, 지역 등 해제된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 용도적 환원 등을 보며 환원 당시 이면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업공사의 내용을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어렵네 이러면. 4번 5번이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인데 5번이 딱 나왔네. 4번에서 결론을 냅시다. 4번에서. 5번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4번에서 결판 내야죠. 4번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도시적. 여기는 뭐예요? 비도시 뭡니까? 관농자에서. 비도시 관농자에서 신도시 만든다고 여기에다가 신도시 명칭이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딱 지정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된다고. 도시지역.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는데 이게 뭐면 안 되냐? 뭐면은 단 해가지고 어디선 그러지 않는다?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취락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4번이 맞는 말 틀린 말? 응?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없으니까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옵니다. 안으로. 도시지역 안. 이리 와가지고 잘 봐요, 잘 봐요. 자, 이쪽은 지금 뭐라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거요. 여기다 이만큼 해서 여기를 갖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합시다. 도시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애초부터 뭐라니까? 도시라니까, 도시. 그러니까 지구 단위는 도시지역 아인이 바뀌니 그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는 그러고 나와 있을 망정.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 4번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면 도시지역 결정시 본다. 단 취작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안쪽에다가 도시지역 안쪽 지구단위 계획구에다 지정하면 무슨 놈에 애초부터 도시인데 도시가 도시된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도시지역 밖 그런 말 안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조문을 그러고 나와 있을 뿐이지. 왜 법조문을 그러고 나왔냐 그러면 옛날엔 지구단위가 1종, 2종 이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2종에서 지금은 2종이 도시지역 밖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는데 안 쓴다 하더라도 4번은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1, 2, 3, 4는 명백하게 맞았어요. 5번은 배운 적이 없어요. 어쩔래요? 5번 앞에 가서 손 떨고 있어야죠. 시간은 가는데 5번 찍어야지. 자, 5번 해설 봐봐요. 해설. 53번에 5번.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된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 용도로 환원되는 걸로 보며 다만 공사 완료에 따라 해제는 환원되지 않고 환원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즉 기득권은 보호된다. 그랬는데 5번 다시 가가지고 국계법에서 일정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되었던 위 구역, 단지, 지역, 지구 등이 해제되면 지정하기 이전 용도로 환원된 걸 보며 거기까지 좋거든요. 환원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죠. 착수했으면 얘가 뭐가 인정된다고? 기득권이 인정되니까 걔는 그냥 그대로 계속 해야 된다고. 사업공사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하는 건 그냥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아, 이것도 기득권 보호다 이 얘기입니다. 54번 문제는 기초문제니까 스스로 하시고 잠시 쉬고 55번부터 합시다.